본 컨텐츠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 대한 조언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권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생생주도주 톡은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운용할 때 매매 가능 종목을 압축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토대로 기획된 컨텐츠이며 생생주도주 톡의 VIP 회원에게 제공하는 VIP 포트폴리오는 매일 업데이트를 통해 디테일하게 관리됩니다. 본 컨텐츠에서 나오는 자금 운용과 관련된 코멘트는 가상매매를 가정하여 설정한 것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슈어넷, 팝TV는 금융투자협회의 직무윤리 및 법규를 준수합니다. 생생주도주 톡은 글로벌 경제 뉴스, 돈이 되는 뉴스, 헤럴드 경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무난하게 지나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죠. 앞으로 더욱 좋아지길 바라면서 8월 8일 목요일에 생생주도주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리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안녕하세요, 후안 카를로스 박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카를로스 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 다 안녕하시고요. 또 안녕할 사람이 한 명 더 네. 누가 더 있다고? 사람들이 네. 지금 많이 후와가지고. 빨리 네. 대표님이 돌아오셔야 돼요. 대표님 그러게요. 돌아가시네요. 대표님이 아직 안 오셨네요. 다음 주 월요일엔 뵙지 않으실까. 다음 주 월요일에요? 토요일날 기부하시니까요. 아, 토요일날 기부하시니까 이제 월요일날. 월요일날 오시면 또 월요일에 누구 하나 없는 거 아니에요? 또 휴가 가고. 다음 주에 제가 빠질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요? 아니요. 후반에. 목요일. 목요일에. 좋은 데 가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다들 뭐 청취자 여러분들 뭐 휴가 다녀오셨는지. 하여튼 요즘 휴가 시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면 주식시장 핫 이슈 알아볼게요. 네.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그리고 금통위 회의가 있었죠.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전문가님들은 시장을 오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약간 간단히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사실 그 지식 수준이 얕다 보니까 제가 하고 이제 보완해주는 식으로. 네, 뭐 그래도 되고요. 네. 지식의 깊이가 뭐 두 분의 깊이가 한강이라면 전 청계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도 예. 맑죠. 네, 저 알죠. 네. 태평양도 있고. 네, 일단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몇 달째 지금 까먹었어요. 3개월째. 네, 동결이 지금 되고 이번 달 이제 제가 그때 증시 일정하면서 말씀드린 거죠. 호주는 금리를 한번 인하를 했는데 네. 우리는 이제 계속 이렇게 동결이 되고 있어서 사실 계속 예상도 동결로 되고 있고 기준금리 자체는 우리 증시에 이제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약발이 네. 안 먹히고 있다고 보고 있고 사골도 뭐 두세 번 우려 먹어야지 이거 계속 이제 네 이렇게 좀 금리는 어쨌든 우리 시장에 별 영향을 안 끼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뭐 장중에 이렇게 선물 이렇게 시세를 봤지만 뭐 막판에 풋옵션 정도야 245풋 정도가 약간 좀 시세가 왔다 갔다 네. 큰 시세를 줬는데 그거 말고는 뭐 시장이 물론 끝에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하락은 했지만 혼란을 끼칠 만큼의 어떤 악영향은 없었다라고 보고요. 뭐 네. 두 이슈 모두 다 우리 시장에는 별 영향을 영향을 끼치지 못 예, 못했다. 지금 큰 흐름의 방향성에는 별 이렇게 영향을 안 줬다라고 좀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제이슨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만기일치로 좀 무난했었고요. 사실은 오늘 뭐 만기를 대응하기 전에 오늘 약간 뭐 중립적인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글로벌 시장이 뭐 어제 좀 차익률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약세권에서 출발하지 않겠느냐 좀 우려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좀 출발을 했었고요. 장 초반에 우리가 옵션 만기 쪽보다는 사실 오늘 대변수 쪽에서 더 중국 쪽과 일본 쪽의 영향을 시장이 더 맞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옵션 만기보다 어제 투자 전략이 좀 올려놨었는데 옵션 만기보다는 오늘 중국의 무역 수지 발표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들이 좀 나아졌었고
거기에 따라서 뭐 중국의 무역 수지가 수출 증가율이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죠. 뭐 2.8에서 5.1로 상승을 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줬었고, 그다음에 뭐 만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만기 이후부터 지금 뭐 차익 잔고가 대폭 좀 줄었습니다. 네, 차익 잔고가 맞아요. 좀 줄어있던 모습들이 좀 파악이 됐었기 때문에 뭐 지난 우리 7월 만기일도 무난하게 좀 넘어갔었고요. 같은 맥락으로 오늘 만기일도 뭐 지난 7월 만기일과 좀 비슷하게 넘어갔었는데, 다만 좀 바라는 것은 지금 7월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 수급이 시장에 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이번 만기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성이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그래서 향후에 어떤 시장 방향성의 모습을 좀 모색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좀 봅니다. 네. 김 팀장님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뭐 저는 뭐 특별히 뭐 많은 얘기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준금리 동결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처음에 기준금리 3개월 전에 인하할 때 이제 추가 인하가 있음을 계속 코멘트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코멘트가 좀 약했어요. 약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어졌다라고 좀 봐지고 있고요. 경기가 이제 한국 GDP 성장률이 좀 완만하게 그래도 목표에 좀 달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어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좀 그렇게 올해 내로 아직까지 한 번 정도는 더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그네노믹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그네노믹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추경 플러스 기준금리 인하 해가지고 정책 믹스하는 이 효과가, 경기를 부양하려는 효과가 일단은 좀 많이 좀 사그러들지 않나. 일단 경기가 좀 올라오면서, 네. 경기 자체가 좀 글로벌 경기 자체가 좀 올라오면서 조금 이 정책 믹스 효과는 좀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 뭐 주가에는 투자자분들한테는 금리 인하가 훨씬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가 인하되면 결코 서민 경제에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를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은 좀 경기를 좀 완만하게, 상승 추세에서 완만하게 지켜보는 이런 단계라고, 한국은행 스탠스가 약간 그런 스탠스라고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옵션 만기에서 최근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원래 만기주 같은 경우는 한 방향으로 일단 방향을 잡으면 그쪽 방향으로 좀 세게 미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많이 좌지우지 하고 있고, 또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그 방향으로 계속 미는 경향이 있는데, 할 때는 이번 주 만기주에 좀 많이 움직였죠. 하방으로 움직였는데, 그 목표치까지 와서 이제 오늘 상방으로 전환됐었고, 아까 재승리 전문가님 얘기하셨듯이 중국 쪽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봐요. 그래서 굳이 풋옵션으로 굳이 크게 밀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매매 동향 보시면, 최근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 그렇게 좀 아주 좋지는 않거든요. 사실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제 최근에 비차익 쪽에서 매도세가 계속 있고요. 계속 있는데 이 매도세가 아주 큰 규모, 예전 보시면 지금 그래프를 보고 계시죠? 오세라 연구원님은 네. 6월에 보시면 엄청나게 쭉 떨어졌네요. 큰 규모로 나왔던 게 이제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장중 변동성 자체가 좀 많이 줄었고요. 그런 게 조금 약간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그래도 괜찮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익 잔고 역시도 이게 이제 만기일에 많이 영향을 주는 거죠. 네. 이 차익 잔고 같은 경우도 이미 역전된 상황에서 꽤 오랫동안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래 대금이 역전된 건 아니고, 차익 잔고 수준이 역전된 건 아니고, 이제 절대적인 기준 레벨에서 서로 크로스돼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차익 잔고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매도로 쏟아질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매도 차익 잔고가 조금 더 많네요. 절대적인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기준 레벨로 봤을 때는 좀 매수 차익 잔고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기일에 좀 되게 폭락을 뭐 예전에 경험하셨던 분들은 요즘 만기일은 그냥 무난할 거예요. 그냥 잠 올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오늘 반등을 했는데요. 어떤 오늘은 이유 아니죠. 때문에? 최근에 반등을 했었죠.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스마트폰 부품주는 지난번 저희가 주도주 톡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이쪽 IT 부품주들이 오를 수 있다. 네. 하면서 파트론 얘기 드리면서 그때 하이소닉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얘기하고 난 뒤로 급등을 했어요, 전부 다. 맞아요. 전부 다 급등하고 플렉스컴 같은 경우도 엄청 급등을 어제 했고요. 예, 난리가 네. 났었죠. 오늘은 인프라까지도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성견지명을 또 보여주지 않았나. 뭐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와 같이 동반 하락했던 부품주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물려있는 종목군들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좀 의미 있는 반등들이 나왔다는 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사실 부품주들이 올랐던 내면을 좀 보면은 지금 LG G2 관련해서 우리 네. 후안 연구원이 지난주 네. 일정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G2 관련해서 공업 출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규 또 갤럭시 갤럭시 노트인가요? 노트 3가 이제 9월 달에 또 공개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품주들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사실 하이엔드급 시장이 조금 둔화될 우려감들은 있지만은 사실 하반기에 저가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쪽 시장이 성장성이 좀 점쳐진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부품주가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코스닥 1, 2월 장세처 유동성 상태에 있을 때 네. 부품주들이 그냥 덩달아 막 찍어서 다 올라갔죠. 그냥. 다트로 던져도 네, 올라가는. 다 올라갔었는데 던져서 종목사도 올라가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EM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에 급락이 나오는 또 이런 모습도 예, 그렇죠. 네,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 플렉스컴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상한가를 가는 반면에 네. EM텍 같은 종목들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률들이 강하게 나오는 이런 왜 그러는 거죠?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들에 대한 어떤 레벨들, 그다음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범용인지, 그 다음에 어떤 벤더에 좀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움직임들이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진입은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구간대도 아직도 보시고 있지만은 그래도 종목별로 선정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코멘트 드리죠. 네, 스마트폰 그러니까 업황을 떠나서 일단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되게 고조가 되어 있다고 느끼는 게, 제가 이제 2006년 말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아마 저뿐만은 아니겠지만 사실 핸드폰을 보통 2년 약정을 걸고 사잖아요. 네. 근데 2년은 그냥 1년도 안 채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 이제 특히 호기심이 많아서 뭐 블랙베리도 전 써봤고요. 뭐 이제 아이폰 지겨워서 블랙베리 했다가 안드로이드 이렇게 다 써보고 이제 여러 사들 제품 써봤는데, 요즘 같이 이렇게 흥미롭게 마치 뭐 팀들 간 어떤 라이벌전처럼 이렇게 경쟁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하는 게 아마 올해가 가장 뜨겁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의 독점을 하던 애플이 많이 좀 약간 내려오고, 네. 삼성하고 양강구도로 가다가 LG가 이제 다시 따라가려고 그러고, 모토로라가 반격을 노리고, 이런 이제 구도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그 자체가 어떤 스마트폰에 대한 투자, 어떤 관심도를 높이면서 좀 수급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좋게 끌어가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쟁들이랑 또 뭐 LG의 G2 그리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3 노트 3. 노트 3 때문에 올랐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그런 모멘텀들도 있어서 사실 그동안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빠졌고 코스닥이 반등이 나왔었는데 코스닥 시장에 반등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등하지 못했다 보니까는 그동안에 벤더 업체들이라든지 동반 뭐 전방 산업이 좀 부진하니까는 뭐 후방 산업 부품주들이 못 간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게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매도 공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부품주들이 이제 좀 대안으로 좀 자리를 잡히고 있는데, 일단은 싸다는 거죠. 부품주들이 진입하기에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도 가격대가 매력이 있다. 그래서 네. 뭐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더 성장성을 좀 모색해서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을 우리 주도주 톡에서 다 짚어드리니까 뭐 이것만 좀 잘 들으시면은 문제 없을 거다. 제가 이제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그 부품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저희가 이미 갈 거다라고. 침을 발라놨죠, 저희. 네, 저희가 얘기했죠. 저희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깔때기는 들이댈 때는 들이대야 되니까. 저희가 이미 다 예상을 했죠. 맞아요. 네, 그 파트론 얘기하면서 엄청 올랐고요. 그다음 종목들 전체로 다 올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고 봅니다. 이제 실적을 확인했을 때, 이제 갈리는 거죠. 투자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파트론이나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IT 부품주들 실적을 지금 2분기 실적을 확인했을 때, 실제로 플렉스컴 같은 경우는 바로 급등을 했잖아요. 네. 어제인가요? 어제입니다, 어제. 네. 근데 그것처럼 이미 실적으로 한번 확인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회사를 살지 말지를 결정이 나는 것 같고, 이제 차익 매물 맞는 거는 실적을 확인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뭐 밸류를 다시 리밸류에이션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기관들이. 그러면 이제 리밸류에이션 했을 때 가격이 좀 비싸면은
매도를 할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확연히 가린다는 거죠. 실적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다시 스마트폰에 좀 관심이 가는 이유가, 스마트 부품주들한테 좀 관심이 가는 이유가, 이게 지금 실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딱 그 시즌 와가지고 미리 저희가 짚은 거고요. 저희도. 왜냐면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 실적 할 일정을 저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이제 포인트를 잡고 제가 미리 얘기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주들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범용인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범용인가?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하이엔드급, 그러니까 플래그십 같은 경우의 모델들은 전부 다 이제 좀 성장성이 둔화가 돼 있는 상태인데, 중저가 스마트폰은 그래도 좀 성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품들이 하이엔드도 들어가고 중저가도 들어가는 부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생산하는 부품주들이 주로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플렉스컨 같은 경우가 FPCB는 중저가에도 들어가고 어차피 하이엔드급에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파트로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품들도 범용 부품이고, 이제 그런 종목들은 좀 주가가 탄력을 받는 모습이고, 다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플래그십에만 특화된 모델 라인이 따로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뭐 1, 2월 달에 뭐 저희가 마치 그랬잖아요. 그 다트에 돌려놓고 아무거나 던져서 찍어서 부품주 사면은 무조건 돈 번다라고 저희가 같은 노래를- 부품주라고 다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좀 다르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후안 카르로스만 연구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좀 여러 가지로 좀 포트폴리오 다양하게 해놓는 부품주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전행 한단 같은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벤더들이지만 글로벌로 벤더 하는 경우, 뭐 블랙베리도 납품하고 뭐 아이폰에도 납품하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영업이익률이 다른데 기존에 삼성향인 경우가 안 좋은 게 영업이익률이 좀 낮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납품하는 경우. 근데 납품처가 다변화되면은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변화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괜찮지 않나. 다만 예전처럼 급등, 막 슈퍼랠리를 거두면서 막 2배 막 이렇게 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IT 부품주에서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전고점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다 알아봤고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선택 오늘의 주도주 들어보겠습니다. 수익 나면 시끄럽고 손실 나면 조용한 전문가. 출신 성분을 파악할 수 없는 엉터리 전문가에게 잘못된 도움을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철저하게 검증된 전문가를 통해 수익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빠진 투자자들을 위해 밥TV와 메이저TV, 슈원넷에서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먼저 기관 딜러 출신 전문가 박동혁 대표의 장중 무료 방송이 8월 9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저점 매수의 최고수, 4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3P 시스템의 후속주가 바로 이날 공개됩니다. 그리고 밥TV에 이어 메이저TV와 슈원넷에 새롭게 런칭한 양음 선생의 장중 무료 방송이 8월 12일 월요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투자자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탄생한 호주머니 5% 시스템.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메이저TV, 슈원넷, 밥TV 중 하나를 입력하세요. 새로운 투자의 길이 열립니다. 주도주톡의 하이라이트 선택 오늘의 주도주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들어오고 나간 종목은 없었는데요. 후보리그에 들어왔던 종목들이 좀 눈에 띄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후보리그의 종목들 중에 네. 급가격이 달렸던 종목이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후보리그 들어왔던 게임 비리, 네, 제이슨 리 전문가님이 한 건데, 네. 게임 살짝 비리 좀 아쉽네요. 풍당했죠? 네, 뭐 좀 아쉽습니다. 근데 아쉽지만 후보리그니까 후보리그 있고 뭐 롯데케미칼은 좀 올랐네요. 네. 저번 시간에 넣은 거죠, 네, 바로. 저번 시간에. 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주도주 20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주도주 20 평균 수익률 알려드릴게요. 주도주 20 평균 수익률 11.67%입니다. 네. 계좌 수익률은 12.13%로 올랐고요.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은 8.23%로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네요. 더 많이 났죠. 왜냐면 코스피가 좀 떨어졌는데 네. 주도주 20이 선방을 하니까 주도주 20 종목들은 오히려 더 떨어졌으니까 지금 오히려 코스피 수익률보다 더 높게 나오거든요. 훨씬 높게 네.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6% 정도 비트했는데 한 2% 정도 차이가 나죠. 뭐 금방 다시 두 자리로 복귀를 할 것 복귀하지 같습니다. 않을까. 그럴 것 그렇게 같습니다. 생각을 하고 보면 정말 될것 뭐 같고요. 지금 잘 나가는 종목들은 꾸준히 잘 가고 있는데 약간 아쉬운 종목들이 네, 네 좀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좀 보자면은 뭐 SK 브로드밴드가 제가 그 원래 좀 빼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얘가 또 저희 잘 회의를 가네요. 좀 들었나 봐요. 회의 듣고 분발을 했어요. 정신 차렸네. 정신 차렸죠. 수익률이 지금 12%가 네, 나오고 두 자리 있어요. 다시 SK 올라왔죠. 다시 브로드가. 올라왔죠. 그 다음에 네. 삼성 그- SDI가 네, 삼성 SDI가 20% 넘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호텔신라도 여전히 25%로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LG하우시스 48.71%로 네, 가장 여전히 탑이죠. 네. 탑이고요. 종근당은 36.17%. 괜찮아요. 정근은요. 이번에 아쉬운 거를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NC소프트도 조금 올랐죠. 네, 네, NC도 지금 두 자릿수로 다시 탈환했습니다. 15.16% 올랐고요. 아쉬운 거는 제가 좀 아쉬운 건 GS홈 쇼핑이 두 자릿수 났다가 지금 밀렸거든요. 네. 근데 오늘 GS홈 쇼핑 같은 경우가 저희가 언제 편입을 했냐면 4월 16일에 원래 저희가 주도제를 얻던 거고 GS홈 쇼핑이 22만 1,800원에 저희가 편입가가 22만 1,800원인데 네. 지금 현재가 24만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두 자릿수 수익률 나오다가 지금 밀렸는데 오늘 차트 보니까 좀 살짝 유의미한 자리로 깨졌더라고요. 물론 꼭 차트 제가 차트 매긴 문제는 아니지만 GS홈 쇼핑이 좀 추세가 좀 살짝 좀 안 좋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제이슨이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주봉상에서는 좀 걸리는 자리다라고 좀 볼 네. 수가 있는데, 네. 네, 사실 뭐 GS홈 쇼핑 지금 편입 시기랑 기간이랑 수익률을 따져본다고 하면은 사실 주도주에 있기에는 다소 좀 네, 약한 좀 종목이다라고 약하죠. 좀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를 밑으로 내리는 네. 건 후보리그로 저희 뭐 후보리그. 후보리그 종목들이 엄청난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일진 머티리얼즈도 있고, 후보리가 더 좋아요. 오히려 지금 뭐 아이센스 아이센스. 종목도 저희가 지금 무료장비 무료장비 쪽에서 쪽에서 네. 오늘 장비 쪽도 올릴 종목들이 좀 있고 저희가 지금 후보에서 지금 올라갈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지금 뭐 벤치에 있는 지금 뭐 파릇파릇한 종목들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아쉽지만 좀 빼는 게 아쉽지만 좀 어떤 GS홈 좀 쇼핑은 좀 아쉬운 주도주에서는 좀 탈락. 네. 네. 후보 리그에 좀 잠깐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 전에 들어온 KT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KT는 마이너스 3%대 네.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죠. 요 자리가 네. KT가 문제라기보다 KT 사실 이 자리가 KT가 있는 자리가 네. 좀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한전은 오늘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빠지고 나니까 네. 그 자리에서 한전이 그 자리에서 빠지고 나니까 오늘 급등을 했는데 자, 일단 그래도 KT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뭐 타율로 봤을 때는 뭐 지금 뭐 삼진 하나 먹었는데 일단 뭐 기회는 좀 더 좁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는 KT 걸로 빼고 한전을 다시? 넣으면 어떤가요? 사실 이건 네. 좀 가혹하긴 한데 뭐 그런가요? 좀 그러면 조금 좀 생각을 해보죠. 좀 생각을 해보고. 네. 그럼 다음 SK 이노베이션 마이너스 2%대로 살짝 약한 모습을 꺾였죠. 보이는데 네. 어떻게 하면 다 좋을까요? 가는 2차전이 다 가는데 애만한가요? 지금? 네, SK 이노베이션이 뭐 오르다가 좀 차익률들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약간 편입 시기가 사실은 좋지는 저희가 않았던 것 뭐 같고. 좋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뭐 이쪽 관련해서 우리가 석유화학 쪽 섹터 쪽 아예 그냥 네. 화학을 넣는 거 어떤가요? 왜냐면 요즘 화학이 워낙 강하니까 차라리 뭐 SK 이노베이션보다는 같은 뭐 거. LG화학 LG화학 아니면 뭐 롯데케미칼이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케미칼은 저희 후보리가 있는 있는 종목이니까 이거를 좀 습격시키는 게 어떤가 해서 뭐 롯데케미칼 강하죠. 저도 롯데케미칼이 좋은 게 네. 이거 말하려고 준비를 아, 그래요? 그러세요? 케미칼 또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우리 네. 뭐 좀 들어보고 아니 뭐 이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 최근에 보면은 사실 화학업종 내에서 뭐 소형주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화학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업종인데 뭐 이렇게 중소형주 대형주 다 합쳤을 때 일단 수급이 가장 좋습니다. 네. 8월 들어서면서 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미친 듯이 진짜 8월이 아니죠 7월부터 이제 못 사서 죽은 귀신이 붙은 것처럼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이렇게 사고 있고, 그리고 사실 롯데케미칼에 약간 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그 부분 옛날에 KP 케미칼하고 합병을 했잖아요. 그리고 네. KP 케미칼에 하던 게 이제 그 PTA라고 해서 그 화학 섬유 원료 쪽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이쪽이 사실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자료를 하다 보니까 이 중국 시장에서 이 그쪽의 재고가 지금 급격하게 소진이 되고 있다. 아. 그래서 이제 다시 이쪽의 주문량이 좀 늘어날 낭말랑 지금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두 가지를 약간 좀 포인트 수급하고 네. 뭐 이제 그 중국 쪽. PTA. 재고가 예, 재고가 재고가 좀 줄어들면서 그래서 좀 그럼 좀, 롯데케미칼이 네. 들어가는 건가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네, 찬성하고요. 그 오랜만에 그 후안 칼로스 전문가님께서 영양가 있는 이게, 정보를 영양가 있는 주셨네요.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예, 강력하게 한번 밀어봅니다. 공격적으로 한번. 네. 저희 좀 겟포트 좀 공격적으로 주도 주식선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좀 수익률 격차를 확 벌려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금융지주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마이너스 1%. 네, 이 정도면 양호하다라고. 괜찮나요? 네, 전 양호하다라고. 뭐 금융주 세탁은 사실 뭐 조금 다소 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 정도면 천천히 가고 있는데. 선방이다라고 보고 네. 오늘은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GS 홈쇼핑, KT KT. KT는 좀 일단 두고 보죠. 두고 좀, 보자. 네. 음. 유진테크, 반도체 쪽에서 유진테크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반도체 이 정도는 뭐 그냥 네. 양호한 수준이라서 일단 조금 더 두고. 반도체 보고. 지금 뭐 대형주, 뭐 전방산업 쪽에서 지금 두 대형주들이 지금 못 가고 있어갖고 지금 장비주들도 장비도 뭐 덩달아서 그다지. 지금 좀 못 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 좀 뭐 재편 된다고 하면은 유진테크가 좀 빠르게 갈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근데 아예 반도체를 빼놓을 수는 없어서 네. 네, 하나 정도 들고 있는 게 맞는 GS 것 같고요. 홈쇼핑 빠지는 자리에는 혹시 후보리그에서 올릴 만한 종목 있을까요? 저 후보리그에서 아이센스가 참 마음에 드는데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25% 넘게 25%. 올랐네요. 오히려 후보리그 종목을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후보리그 종목들이 일진 너무 수익률이 좋아서 머티리얼즈가 45% 올랐고요. 그리고 이마트가 16% 넘게 올랐고요. 네, 이마트가 6월 25일 날 편입을 했는데 이게 16% 정도. 이 무거운 게 16%나 올랐어요. 네, 이게 코스피 200 들어가면서 좀 기간 수익이 몰렸고요. 네, 그다음 인프라에어가 오늘 급등을 했죠. 인프라가 뜨였죠. 네, 네. 인프라에어가 12% 정도 지금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프라에어가 제가 6월 28일 날 편집을 했었고요. 한샘. 한샘 이케아가 들어오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13.33%. 이케아 들어오려면 올랐네요. 들어와 봐라. 뭐 우리나라에는 내가 있다. 뭐 이런 거 같아요, 한샘. 네. 네. 개인적으로 후보리그 이케아- 굉장히 괜찮은 게 많은 것 이케아 같은데. 주방 개인적인 거는 이쁘더라고요. 이케아는 디자인. 주방이요? 이케아 그 가구용품들 보니까 좀 이쁘더라고요. 한국 어머님들은 한샘을 좋아합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원래 아이센스를 좀 넣고 싶었는데 아이센스가 너무 급등해서 근데 저희가 지금 의료 장비 쪽이 좀 수급이 좀 몰리고 있고 좀 괜찮거든요. 네. 의료 장비 쪽을 하나 넣는 건 어떤가 해서 아이센스 빼고요. 아이센스도 의료 장비긴 해서 네. 이쪽으로 하나 뭐 이렇게 늘만한 종목이 있는지. 사실 지금 헬스케어 관련해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뭐 업종 지수가 뭐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사실 뭐 의료 장비 쪽으로 뭐 S들이 좀 몰리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중에 지금 대장이 루트로닉입니다. 지금 사실은. 루트로닉이요? 네, 루트로닉이 지금 대장격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추세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급등주의 패턴보다는 추세로 그냥 지금 꾸역꾸역 뭐 하루에 10%씩 뭐 8%씩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네. 저희가 좀 뭐 상향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뷰어스였습니다. 그래서 네. 뭐 휴비츠, 뭐 바텍, 뭐 상의를 어떤 분하고 했길래? 네? 어떤 분하고 상의? 네. 저희 뭐 또 해야 할 분들 따로 있으니까 또 종목 네. 발굴하시는 또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저희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 팀장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김팀장님 아니에요. 근데 뷰역스가 오늘 한 템포 쉬고 오늘 장에서 조금 포텐이 좀 터지는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었는데 엑스레이 쪽 관련해서의 어떤 장비를 좀 납품하는 그런 회사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뷰역스가 매수세가 지금 좀 들어오고 있다. 한 템포 좀 늦게 가는데 좀 만만하게 지금 담을 종목으로는 뷰역스가 의료 장비 네, 쪽에서는 쪽에서는 네, 지금 오늘 기관 외국인들 뭐 동시 순매수가 오늘 들어왔었고요. 사실 어제 그제 좀 들어왔었어야 되는 종목이었는데 일단 여기도 좀 옥석가리가 좀 진행이 될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뷰역스를 후보를 안 거치고 바로. 네. 주도주로. 어차피 아이센스 후보로 이미 검증했으니까요. 네, 있다고 하면은 뷰역스를 좀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GS 홈쇼핑
빠지고 그 자리에 뷰웍스, 뷰웍스가 예. 들어오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빠지고 그 자리에 롯데케미칼이 롯데케미칼. 들어가네요. 개인적으로 좀 후보 리그에 LG화학도 넣었으면 좀 좋겠어요. LG가 좋죠. LG화학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식이긴 한데 네. 예, 너무 좋아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LG화학을 17만 원에 예전에 17만 원에 이거를 강력하게 시장에서 매수를 했고 지금은 얼마죠? 예, 이게 55만 원까지 찍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니고 아, 이게 지금은 55만 아니고요? 원까지 찍었는데 그때도 안 팔았어요.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떨어져서 20만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는 뭐 내가 살 필요도 없습니다.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안 팔았으면은 결국엔 지금 28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네. 하여튼 한이 맺힌 종목이기도 한데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LG화학이 이제 GM 볼트가 판매량이 좀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LG화학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SK 이노베이션보다는 2차 전지 쪽으로 좀 빠르지 않을까. 좀 빠르지 않을까 해서 SK 이노베이션을 아예 떨어뜨려버리고 후보 네. 리그에도 그냥 두지 말고 아예 LG화학을 넣는 게. 네, 하긴 2차 롯데케미칼이 전지에는 아니라요? 아 이거 후보 리그에 LG화학은. 아, 후보 리그예요? LG화학은 네. 후보 리그요. 2차 전지. 네, 아, 후원가. 2차 전지에는 그 SK 이노베이션보다 LG화학이 가깝다는 얘기를 하려고. 네, 맞아요. 네. 아, 화학도 LG화학은 또 화학 제품도 있으니까 네. 네. 개인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어차피 화학 제품 많이 쓰니까요. 그러면 또 이쪽 롯데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그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좀 합쳐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네. 이걸 네. 후보 리그에 좀 넣었으면 하는. 네, 그래서 나중에 뭐 롯데케미칼이나 뭐 SDI 좀 차익실을 하면은 그때 네, LG화학 치고 LG화학은, 네. 들어가도 되니까. 네. 후보 리그에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돼서 GS홈 쇼핑이 빠지고 그 자리에 뷰웍스가 들어가고요. SK 이노베이션이 빠지고 롯데케미칼이 들어가고 LG화학은 후보 리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뭐 또 혹시 또 종목 후보 리그에 넣을 만한 종목 뭐 가져오신 분이 있으면 뭐 후안 카일로스가 연관이 뭐 종목 있으신 준비하시는 오늘 분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저,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예, 이거? 하세요. 그럼 후보 리그에 넣을 궁금해요. 거니까. 네, 후보에만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 오스템 임플란트 제가 아, 오스테인 플러스. 예. 아까부터 그래서 오스테인 플러스 노래 부르시고 열심히 있어요. 했는데 네. 그게 네. 이제 뭐죠? 7월부터 그 스케일링 보험 처리가 돼서 아, 네. 네. 기존에 한 20%도 안 되는 값이면 스케일링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14,000원 정도 합니다, 지금.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제가 스케일링을 살면서 2년 전에 처음 스케일링을 받았어요. 처음이요? 예. 스케일링 그 네. 무서워서 그거 지금 몇 살이신 거예요? 30살인데요. 28살에 네.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그 치과 체인이 있습니다. 그 네. 체인점으로 돌린 거기가 제가 알아보니 그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케일링을 공짜로 했어요 그때. 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스케일링을 하러 사람들이 와서 공짜로 스케일링 받잖아요. 임플란트를 네, 추천하죠. 검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치과를 안 다니면 자기 이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다가 네. 스케일링 때문에 갔다가 그때 이런 게 발견하는 있어 거죠. 하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박는 거죠. 오. 그래서 제 동생도 얼떨결에 갔다가 이빨 그때 몇 개 해서 한 200 나왔어요. 이런 거가 이제 스케일링. 그래서 오스테인 임플란트 요즘에 수급도 좋고, 네. 예, 많이 좀 조정도 적당히 받고, 네. 개인도 많이 좀 털렸고, 네. 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는데. 예, 그래서 마음에 후보에 올려주세요. 예. 네, 마음에 네. 이거 마음에 들어요. 점점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생활 속의 투자 아이디어?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걸 이제 네. 네. 강냉이를 한번 털려봐야. 네. 오스템 그리고 중국 쪽도 모니터가 살짝 있는 네. 종목이기 때문에 있는 종목이기 네.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도 네, 조만간 후보리그에.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올라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기관 매수가 좀 상당히 강했네요. 지금. 네. 그러면 후보리그에 오스템 임플란트도 추가가 됐고요. 또 추가하실 거 있으신가요? 뭐 저는 없습니다. 네, 저는 없기 때문에. 조이스미 전문가님. 저도 너무 남발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제가 많이 종목을 좀 후보리그 많이 들었었는데 네. 오늘 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선택 오늘의 주도주는 끝이 났고 또 생생 증시 일정. 네. 네. 오늘 빨리 왜 이렇게 어색하게. 어제 진행이 좀 어색한데 오늘 급한 일 있으신가 봐요, 오늘. 뭐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오늘 좀 아니요. 방송이 좀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 바톤이 이상하게 넘어가. 네. 네, 생생 증시 일정 알아볼게요. 네, 증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기 전에 맞죠? 저희가 그 얘기를 안 했네. 그 테슬라 모터스가 네. 실적이 아주 잘 나왔다는 네, 예, 그렇게 나왔죠. 소식. 그래서 저희- 저희가 오늘 화학주 2차전지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런 맥락. 네, 그거를 살짝 네. 빼놓고 저희가 넘어갔네요. 일단 저희 이번 주 증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딱 별거 없습니다. 일단 실적 시즌은 다 이제 끝났고 8월 9일 금요일에는 이제 유통업종의 대장주 롯데쇼핑이 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뭐 백화점에다가 홈쇼핑, 마트 그리고 롯데시네마도 이쪽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소비 지표를 대표하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약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한국전력도 내일 8월 9일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뭐 엔비디아 엔비디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약간 좀 네.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8월 12일에는 시스코 시스템즈가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사실 간단히 보시면 우리나라는 뭐 다 끝났습니다. 이제 네. 별거 없어요. 안 봐도 될 것 같고. 주말 동안에 일정 뭐 네, 일정으로 넘어간다면 이제 8월 9일에 중국에서 무더기로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그 얘기를 하려고. 네. 소매 판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산업 생산. 네. 여기 이제 뭉탱이로 나오니까 아마 내일 장중에 이거를 장 열리기 전에 들으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들으신다면 꼭 오전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장이 어떻게 휘둘리나 네. 요거를 꼭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월요일에 별게 없기 때문에 월요일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롯데 쇼핑할까 얘기하길래 하나 뭐 얘기 뭐 예전에 했던 예전에 좀 경험했던 네. 어떤 예전에 경험이요? 롯데 같은 경우가 그 매출액을 이거 롯데 뭐 특별히 나쁜 감정에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 롯데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백화점에서 물건 사면은 그 물건이 이제 백화점 매출이냐 아니면은 거기 입점한 업체 매출이냐. 이런 그 수익 인식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 롯데 쇼핑이 한번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자기 매출을 잡아본 적이 있었어요. 네. 뭐 그랬다가- 사기 아닌가요, 그럼? 사기는 아니죠. 사기. 아,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이거를 그러지 마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매출을 그걸 뺐더니 유통업계에서 순위가 확 떨어졌죠. 네, 그래서 롯데 쇼핑에서 절대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회계사들 다 모아가지고 전략을 짰어요. 그 전략 좀 긴데 내용은 그래서 결국 다시 이걸 매출로 잡았다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냥 제주에도 롯데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던데. 네, 전 싫어하지 않는다니까요. 아, 예. 싫어하지 않아요. 이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말. 네. 하여튼 뭐 저희는 뭐 특정 단체라든지 네. 기업을 뭐 지지하거나 네, 비방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매출이, 그러니까 제가 드린 거는 롯데 쇼핑 같은 경우 매출 같은 규모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좀 얘기를 연관성 있게 좀 이거 좀 드렸고요. 뭐 회계 방식에 따른 차이기 네. 때문에 사실 뭐 네. 결국 금감원에서 그거를 용인해줬죠. 네. 그 결국 요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네, 건가요? 요즘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롯데 같은 경우, 롯데 쇼핑 같은 경우 그 매출액 보시면은 한번 확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건 보시면 되죠. 근데 롯데뿐만 아니라 그럼 모든 유통업체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약간 좀 자세하게 얘기 드리면 법적으로는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반품 처리를 할 때 네. 뭐 일정 부분 거기 입점하는 곳에 말고 네. 그 롯데가 예를 들면 그 롯데가 좀 반품을 어느 정도 좀 받아준다든지 재고를 그런 매출을 인식을 해도 돼요. 네. 규정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재고에 한해서는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물건이 뭐 팔렸는데 100개를 생산했는데 이 중에 한 20개 못 팔았어요. 네. 그럼 이거를 근데 롯데에서 대신 사주면은 이거는 롯데 매출인 거죠. 실제로 팔린 게 아닌데. 예, 아니 그 80개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 매출로 다 잡아도 되는 거죠. 오, 되게 좋네요, 그럼. 예, 근데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재고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재고 부담을 또 악덕 업체들은 또 이제 밀어내기로 또 다시 팔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 그런 걸로 일단 매출 인식을 그렇게 이제 그거를 금감원에 얘기를 했더니 금감원에서 답을 안 줬어요. 네. 웃긴 게 금감원에서 답을 안 줬는데 금감원에서 답을 안 주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용인이 된 거죠. 롯데 쇼핑 얘기 너무 길어지는데 이거 사람 얘기는 아닙니다. 네, 사람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예, 예. 뭐 이거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 기회가 됩니다. 실적을 좀 지켜보자 라는 얘기에서 이런 얘기도 좀 나왔고요. 새로운 얘기를 들었네요. 신기한데요. 네, 이렇게 해서 뭐 오늘 일정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BMS 스탁뉴 카페에 문의를 해주시고요. 네, 제 방송은 밥TV, 메이저TV, 슈원에 보시면은 저희 방송 볼 수 있고 또 카페에 가시면은 의견을 올릴 수 있고요.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랑 아이튠즈는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는 지금 거죠. 올리지 않나요? 계속 올리고 계속 있었는데. 있습니다. 예. 아니, 이번에도 올릴 근데 거예요. 저번에 올린다고 말하니까. 그날 당일날 못 올렸죠. 왜냐면 그 작업이 잘 돼가지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곳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 청취자 여러분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 생생주도주톡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